자,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플라스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주 부산에서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한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린다면서요? 이제 플라스틱 오염을 이제 어떻게 줄여보자고 네. 끝장을 내보자고 하는 협약을 논하는 국제회의죠. 그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인데요. 이 INC 이제 5차 회의이기 때문에 INC 뭐 5 5차 회의 이렇게 하는데 UN 플라스틱 협약 이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 이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이제 플라스틱 이 오염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이걸 국제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뭔가 하나 틀을 짜서 국제 협약안을 만들자 해서 네. 2022년 11월 2년 전에 우루과이에서 1차 협상위원회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5차 협상위원회가 우리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 한 3천 명 정도가 부산을 3천 명이요? 찾고요. 네. 23일부터는 이틀간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에서 시민 체험 행사가 있고 26일에는 이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순환 경제 시대 포럼이나 뭐 그런 캠페인도 있고 백스코 앞에 상징 조형물 플라스틱 감축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지난달 29일에 이 플라스틱 협약의 부산 시민 행동이라는 걸 발족시켜 가지고 23일 오후 2시에 부산 플라스틱 행진 같은 것도 행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나 이런 생태계에 우리 식탁에 영향을 참 미치는데 우리 부산시나 환경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민사회의 좀 불만이기도 합니다. 네. 자, 파리 기후 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만큼 플라스틱의 폐해가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뭔지부터 짚어보죠. 저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플라스틱의 실체에 대해서는 깜깜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어렵죠.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책을 보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려준 선물 또는 현대 생활의 뼈, 조직, 피부라고 하는 동시에 악마의 저주, 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 최악의 발명품. 이런 상반된 천사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라고 하는 거기서 나왔는데 뭐 열이나 압력을 가하면 성령하는 거죠. 그 우리 성령 수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이런 합성 수지를 말하는데 1907년도에 미국의 화학자인 리오 베이클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합성 수지 베이클라이트 자기 이름을 땄죠. 이걸 발명한 후에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구조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분자량도 작은 그런 단양체라고 하는데 열이라든가 압력, 촉매 작용으로 그것이 많이 결합해서 생긴 중합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이 탄소, 그리고 수소, 질소, 산소, 불소, 실리콘, 황염소 같은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태운다 이러면 우리 기후변화 쪽에 볼 때 온난화 가스가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죠. 심각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플라스틱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합성수지를 말하는데 주로 석유, 석탄 뭐 이런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이런 페트병은 늘 잘 쓰잖아요. 페트병은 원래 이름이 폴리에틸렌 테라프탈레이트예요. 그걸 페트병이라고. 또는 우리가 PVC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폴리에마비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죠. 자, 제조, 사용, 폐기, 수명주기 모든 단계에서 생태 환경을 위협한다.
누군가는 플라스틱을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던데 플라스틱이 초래한 문제들을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항상 모든 걸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네.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그러고 가볍고 강한 제품이 되고 맞아요. 전기 전련성도 좋고 그리고 단열성도 있고 장기 보존이 되고 이런 어떤 장점으로서 분명히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생활 자체가 너무 편리해졌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점이 단점이에요. 맞아요. 부패나 분해가 안 된다는 점 자체가 이게 뭐 몇백 년이 분해하는데 걸리고 그것이 생태계에 이제 피해를 주는데 버려진 플라스틱 대부분이 바다로 떠밀려 가죠. 그러면 뭐 우리 한반도에 몇 배나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해파리 같은 게 모기 먹인 줄 같이 알고. 먹고 소화기 장애 바다 생물들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는 제일 지금 문제가 플라스틱이 이제 점점 짧게 쪼개지고 1mm 이하로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 예, 그러면 이게 몸 속에 이제 축적이 되고 이게 다시 우리 인간이 생물 축적은 먹이 사슬로 들어와서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영향을 이제 또 그 소각하고 매립하는 과정에 환경 호르몬이 또 생기죠. 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즐기고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마찬가지로 이걸 처리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런 환경 문제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우리가 지금 재활용한다고도 많이 내보내잖아요. 네. 아파트에서. 그런데 종이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품질이 나빠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네. 생산부터 폐기 단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기후 위기를 촉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첨가물. 네, 온갖 화학제 제품 같은 게. 그래서 온전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4,000개 이상 화학물질이 그 안에 와, 4,000개요? 예, 그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야. 건강을 어떤 위협하고. 무서운 게 인간이 버린 건데 그렇죠.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다시 인간 몸으로 들어오게 예, 되고 그리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또 그걸 또 호흡하게 되고. 그렇죠. 와, 이게 예.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 가난한 나라 남반구에 네. 이게 또 수출이 막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불평등까지. 네, 그 전 세계에 지금 플라스틱이 한 5,800억 개 정도. 예, 그 정도. 5,800억 예, 개요? 그래서 전체 폐기물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뭐 플라스틱의 문제는 아까 인체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보통 플라스틱도 폴리에틸렌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생활용품이나 공업용품으로 주로 쓰는 그 중에서 우리가 PVC, 폴리염화비닐, 페놀 수지, 폴리우레탄 등 같은 거는 인체에 아주 안 좋아요. 특히 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과량 중독되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이런 어떤 기형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쓰는 거 그 공업용이나 이런 것 중에 또 페놀 수지 원료인 페놀은 예전에 우리 낙동강 페놀 사건이 있었듯이 그렇죠. 예, 뭐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계, 순환계, 신장 이런 장기를 훼손할 수도 있고 등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쓸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종류의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그리고 어떤 물질이 또 첨가제로 돼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없는지 또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어떤 경로로 이게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리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버진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도 자주 보이던데 이 버진 플라스틱은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진이라는 말이 이제 뭐 전혀 이런 말이잖아요. 초기 뭐 이렇게 하니까 1차 플라스틱. 1차?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처음 그냥 만든 거 그거를 1차 플라스틱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원료로 다시 만든 거를 2차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그렇군요. 버진 플라스틱, 1차 플라스틱 반대로 2차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이렇게 쓰는데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도 이게 아까 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재활용하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고 실제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보고에 의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90%가 네. 재활용 처리 시설로 오지 않는다. 90%가 안 온다고? 네네. 그러니까 재활용하기도 힘들면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줄여 쓰는 거 내지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구나. 그거죠. 네. 또 이것도 뜻밖이었는데 플라스틱이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네. 사실입니까? 예,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 처리하고 할 때는 아까 그 안에 탄소가 그 안에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기후 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하나 자체 그런 물질이 되고요. 영국 동물학회 쪽에서 보고서를 보면 플라스틱 오염하고 기후 변화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같은 거다. 네, 서로 얽혀 있고, 그렇구나. 즉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데부터 폐기하는 데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지구 온도 상승으로 홍수, 태풍 같은 극한 날씨에서 플라스틱이 전부 바닷속으로 또 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게 아까 같이 계속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로서 계속 와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의 그린피스의 보고서에는 좀 기후 위기의 공범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는 제목에 거대 석유 회사의 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부채질하는 그 일용 소비재 기업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주 친숙한 코카콜라, 펩시콜코, 뭐 네슬러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 그 기업들이 주로 일회용 소비재를 많이 만드는데 이런 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주도하고 전 세계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다고 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국이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렇구나. 또 거기에 뭐 엑손 모빌 석유 회사 같은 데도 네. 전 세계 최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조금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죠. 네. 자, 플라스틱 감축 협약을 위해서 지금까지 4차례 회의가 개최됐는데 지금까지 논의 과정 그리고 쟁점들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2022년에 부터 지금 이제 4회째 마치고 이번 5차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22년 11월은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협약 회의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인데 여기서부터 부딪히는 게 네. 산유국 또 일부 정부 대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플라스틱을 쓰자.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로비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2023년도에 2차 협약 회의 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산업계와 산유국이 그린피스 같은 이런 NGO가 참가하는 데에 막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NGO 같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주장도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그린피스가 이런 석유 업체 같은 데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 제인 구달 같은 그런 영장류 학자를 포함해서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 이제 가장 고민이 우리나라도 참여했는데 네. 해결책이 자꾸 나오는 게 이제 생산을 줄여야 되는 게 가장 큰데 자꾸 이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작년 11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했는데 이제 최소한 협약 초안을 만들고 한다는데도 계속 지금 그런 어떤 플라스틱을 하는 글로벌 업계하고 로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있고 네 번째는 지난 4월 달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생산 감축을 플라스틱 해야 된다는 데는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그중에 페루라든가 르완다 같은 경우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 40% 감축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부산에서 1차 플라스틱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제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네. 그린피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플라스틱에 앞장서 있는데 75% 정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플라스틱의 99%가 석유에서 만들어지니까 네. 석유 업계, 산업계에서 로비가 끊임없이 있는 거죠. 네. 이 거대 석유 기업들과 산유국들을 축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회방하는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군요. 이 부산에서 열리는 5차 회의가 마지막인데 이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 말입니다. 이제 5차 회의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정부가 개최국이자 또 우호국 연합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나라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거를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해나갈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있고 우리 지금 실태가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오고 나서는 환경부가 뭐 일회용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거의 방치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식당에 가서도 그냥 일회용 컵을 그냥 써도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레스토랑에 갔는데도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그리고 플라스틱 그런 제품들을 막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세계 사회 시민 이런 그 시민단체 같은 NGO에서는 전 세계 300만 명 서명 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제대로 플라스틱을 종식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어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50만 정도 한 상태를 하고 그 우리나라도 어쨌든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네. 전 세계에 했을 때 어떤 환경 외교도 돋보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가장 이제 큰 것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우선을 할 거냐, 재활용. 아니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이 쟁점이거든요. 네. 이 사우디, 러시아, 중국, 미국 같은 이런 석유 생산국,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은 이 사람들은 재활용 우선하자.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연합은 생산 감축 이렇게 지지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크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자고는 하는데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나 이런 데서는 플라스틱의 어떤 그런 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줄이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감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이나 디자인의 어떤 성능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이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리필 하는 거를 좀 의무화시키고 또 플라스틱을 생산했으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그걸 재활용하든지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네. 앞서 이야기한 이런 그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최종 협상을 하는 한국 지금 개최지에서 어쨌든 75% 정도의 강력한 감축을 좀 지지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 수단이 일단 적지는 않죠. 다양하게 있는데 의지의 문제인데 앞서 이야기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또는 생산자 책임 처리제가 있고 그다음에 빈 용기 보증금 우리 옛날 병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공병. 보증금 제도를 충분히 플라스틱 맞아요. 특틱 같은 경우도 이런 필요한 경우를 쓰면 그런 걸 시스템을 할 수도 있고 네. 가능한 플라스틱을 어느 경우는 사용 금지하고 세금 부담을 많이 매겨야 되겠죠. 그리고 재질 구조를 개선해가 지금 같으면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게 옥수수로 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칫솔 같은 맞아요. 게 할 때 칫솔 그죠.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더 확산시키고 또 포장재의 어떤 그런 자질 그런 구도 지질 재료 같은 것도 좀 바꾸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하고 그렇지. 해서 전체적인 탈 플라스틱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부산 플라스틱 협약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기로 하고 이런 협약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전에 이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갖고 있는 정신이나 개념을 한 3가지 정도 세 가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가 순환 경제입니다. 순환 경제. 예, 우리가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이 경제 자체가 이 전체적인 어떤 리사이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재활용할 때 3R, 3R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줄이는 리듀스, 그리고 리듀스. 재사용하는 거 재활용 리유스, 그리고 리사이클링하는 거 리사이클인데 이제는 5R 정도가 필요한 거죠. 즉 리퓨즈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를 안 쓰고 안 사는 거. 무조건 1+1 준다고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ROT, 랏이라 그래서 네. 음식물 쓰레기를 땅 속에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혜를 좀 모아야 되고 두 번째가 고위험의 플라스틱을 줄여야 돼요. 고위험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안에도 고위험이 따로 있습니까? 네네. 아까 우리가 보면 인체에도 안 좋은 여러 가지 그 플라스틱의 뭐 발암 물질 형태도 그렇죠.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우리 인체 환경에 직접 유해한 그런 화학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거를 가능한 판매나 생산, 유통, 수입 이런 걸 안 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돼요. 즉 우리가 나쁜 게 있으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생산, 유통, 금지시킬 게 필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협약을 할 때 특히 아동이나 여성, 청소년,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이게 더 안 좋은 걸 또 미친단 말이죠. 네. 특히 저 가난한 나라에 또 이게 전가되는 그런 거. 그래서 단순하게 플라스틱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근로 조건, 노동의 문제, 여성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유엔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 그 발전 목표라고 그 하는 거를 좀 생각해서 빈곤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해양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는 시간이 일단 먼저 이번 플라스틱 국제 회의 자체에는 그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죠. 네. 자, 그러고 보니까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정부나 부산시 같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나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죠. 사실은 정부가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내지 쓰고 있는 이런 생활용품이나 공업용품 이런 제도 또는 그게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이 국내외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역행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거죠. 역행 분위기. 또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 플라스틱을 둘러싼 이런 행정 수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네. 이런 것 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어떤 외국 선진 제도 같은 거를 다양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할 때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을 충분히 우리 같으면 업계, 뭐 음식 하는 요리 이런 쪽에도 사람들을 충분히 대화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고 네네. 그 우리 부산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적절한 분리 배출 체제를 지역에 맞게. 만들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열심히 분리를 해놨는데 구청에 따라서 썩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철저하게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는 종량제 봉투 가격 같은 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일본의 미나마타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를 많이 내면 그 다음에 쓰레기 값이 비싸져요.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 줄이면 줄어들어요. 비용을. 예, 그래 그런 것도 노력해야 사람들 되고요. 되게 노력하겠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경비 네. 절감도 어쨌든간에 중요한데 재활용 내지 안선원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데를 우선시해서 어쨌든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까지 좀 짚어보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까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정부 지자체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분리배출 생활화 그렇죠. 이 크고요. 그러고 더 나아가서 제로 웨이스트 적어도 이런 걸 뭔가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적인 거 물품을 가능한 적게 쓰는 거, 있는 거 잘 쓰는 거 이거를 나도 하고 주위 사람에게 권하고
하는 일이고, 그다음 하나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는 플라스틱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정성. 우리 아이가 만일에 플라스틱을 입에다 물고 다닌다면 오호.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이 플라스틱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고 그런 정보에 대한 공부도 좀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에드워드 리라고 제로 플라스틱을 실험을 했는데 이 에드워드 리는 아마 최근에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에 그 흑백 요리사에서 네. 요리사로. 예, 준우승도 차지하고 한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 제로 플라스틱을 도입을 해서 비영리 한식 레스토랑을 한번 열어보겠다 하는 야심찬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앞으로 이 레스토랑에서 5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애는 방법을 찾고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공하지 않고 재료 공급할 때 요리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배제하는 게 목표랍니다. 오. 그래서 레스토랑 안에서 네. 플라스틱을 완전히 퇴출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방에 나오는 걸 자기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를 향신료의 공급 업체까지도 서로 연결해서 좀 일해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좀 재미난 게 이 그 에드워드 리 셰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칙이 친환경을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강요하기보다는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하는 일이 얼마나 옳고 좋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거라 이거죠. 내가 이래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지금 그것보다는 누구도 이 레스토랑 가서 뭐 이런 강의 듣기 싫어하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실패한 것까지도 보여주고 기업체 또는 식당에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낳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실천하는 분이고 정부도 이런 어떤 분들의 생각을 잘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어떤 모범 식당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지원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플라스틱을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지금까지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